네, 안녕하세요. 사토선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95,000원 구간 터치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쪽 구간에 꼬리 보이죠? 꼬리. 꼬리 부분에 이러한 저항선 구간, 즉 과거에 이쪽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 있죠. 자, 2020년도 10월에서 11월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 자,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요. 이번에 주가 상승이 정말 몇 년이죠, 여러분들? 5년. 5년 만에 나오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액을 크게 보자고요. 내가 2021년도 1월에요. 예를 들어 10억이 물렸어요. 10억. 10억이 물렸어요. 이 93,000원에서 96,000원에 10억치를 샀어. 근데 이 고점을 몇 년 만에 찍는 거예요? 5년 만에 찍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5년 만에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억이 얼마까지? 10억이 거의 마이너스 4.5억까지 됐었어요. 그죠? 4.5억 한 번, 회복 하나 했으면 4.5억 두 번. 그죠? 그러니까 내가 15억을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5억, 회복 하나 했으나 또 여기 못 찍고 어떻게? 또 마이너스 4.5억. 그리고 이제 뭐예요? 드디어 10억이 본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심리라는 게 우리가 금액을 크게 하는 이유가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요. 4.5억이 손실이었다가 본전이었고 4.5억이 손실이었다가 본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매도하고 싶어요? 더 가지고 가고 싶어요? 매도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예요?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꼬리가 달리고요. 꼬리가 달리고 저가를 찍어준 구간, 그죠? 요 구간이 분명히 뭐야? 매물대일 거란 말이에요. 매물대. 거래량 보이시죠? 근데 오늘 주가가 3.6%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분명하게 위쪽 구간에 뭐다? 거래량이 터졌던 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뭘 맞은 거예요? 오래 물려있던 개인 투자 매도 물량을 맞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때요? 많이 터졌죠. 근데 이번에 주가를 봤을 때 원래요? 어때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좀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구간의 개인 투자자 매물대가 일단은 줄어든 상태인데 아직 위쪽 97,500원 구간까지는 주가가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릴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니까 매수 유지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주가가 쉽게 올라가겠죠? 뭐 외국인들 오늘 1,000억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퍼부어 여기서. 그럼 1,000억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호가가 뭐 97,000원, 98,000원, 99,000원 있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만주가 쌓여 있어. 만주. 10만 주가 쌓여 있다. 10만 주가. 그리고 여기 어떻게? 여기 5만 주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97억이 있으면 여기까지 뭐예요? 여기까지 뚫으면 뭐야? 이 위쪽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못 올라가잖아. 그죠? 그쵸?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만 주 안에 만주가 있어. 그럼 나는 97억만큼 뭐예요? 이 99,000원까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매물이 많으면 100억이 있어, 매물이 많을 때 100억이 있으면은 이 매물대를 못 뚫는데 이 구간에 매물이 없으면 100억만 있으면 뭐예요? 이 구간 매물대 그냥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소화가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량 나올 수 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깨지기 힘든 부분이 어디다? 88,000원에서 89,000원. 이 구간이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래가 터졌던 두 개의 봉에서 종가와 시가가 형성되는 구간. 그죠? 뭐요? 지지선이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에서는 1차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쪽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요. 8.8만 보여줘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언제죠? 13일이면은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에 주가가 하락할 때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뭐 하는 구간이다? 8.8에서 8.9 구간.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돈을 쓴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깨지기 쉽지 않은 자리다.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쭉 당기면은 여기죠. 여기. 88,000원, 89,000원 요 구간.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렇게 제가 비주경 보이시죠? 여기가 돈을 쓰면서 밀어올린 구간이고 현재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요에 여기 흔들고 있는 구간대가 어디다? 여기가 앞에 꼬리 부분. 거래가 터진 꼬리 부분의 매물대 구간을 흡수하는 구간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면요. 얼마나 이해된지 모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 아, 지금 이 매물 수화를 하는 과정이구나. 요거 이해됐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끄지 마시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에 나왔고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4% 하락하고요. AMD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AM 주가 올랐어요. 자, 이유는 무엇이었냐?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우려가 있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적으로 납품한 애가 누구죠? 바로 하이닉스죠. 그죠? 자, AMD에 지금 납품하기로 계약한 누구? 삼성전자죠. 자, 여기서 HBM이 결과적으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계속 납품하고 있는데 AMD가 올라와서 이 AI 쪽 GPU 시장을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와 같이 나눠먹는 그림이 간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겠죠. AMD가 엔비디아의 시장 캐파를 잡아먹으면서 삼성전자에 더욱 많은 발주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는 AMD랑 뭐요? AMD랑 함께 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다. 자, 근데 요것뿐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어제 매물대구가 맞고 밀렸는데 어제 영업이익이 예상 컨센 10조인데 어떻게 했어요? 시장의 예상은 10조인데 예상이 12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0%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쌤, 좋은 거 아니에요? 어제 좋은 거였는데 왜 빠진 거예요? 자, 일단 어제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둘째 치고 보통 이제 우리가 D램 관련된 회사들은요 사이클 이거 4년 주기로 사이클 적으로 D램 가격이 오르면은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근데 오르고 왜 내려요? 결과적으로 경기의 확장기와 경기의 축소 그죠? 경기가 팽창하고 축소하는 데 있어서 경기가 팽창했을 때는 물건들이 많이 팔리겠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그래서 D램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D램을 미리 쟁여놓으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려요. 경기 호황기 때. 그리고 경기가 축소될 때 어떻게? 사람들은 D램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가 필요 없죠. 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D램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자연스럽게 D램 회사의 주가는 4년 경기 사이클 주기로 해서 움직인다. 근데 지금이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에 AI 수요가 맞물렸다는 거예요. 경기 확장기,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기는 확장, 즉 돈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D램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AI 수요까지 더해져 AI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더해져서 D램 가격이 어떻게?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거기다가 HBM 수요 때문에 사실상 HBM 수요 때문에요. D램에 대한 생산을 확장하지 않았어요. 증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해서 D램은 필요한데 HBM 때문에 증설을 안 해놓은 상태니까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돼서 매년 3조 분기였는지 매년이 기억 안 나는데 일단 3조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도 지금 테슬라 칩 그 다음 누구예요? 최근에 퀄컴까지 이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파운드리 적자를 어떻게 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파운드리에서 적자 폭이 축소된다라고 하고 HBM에 대한 성공으로 신규적인 매출과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HBM과 D램 그리고 파운드리에서의 축소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3, 4분기 12조에 대한 부분이 고점이 아닌 4, 4분기 내년 1, 4분기에까지도 더욱더 강력한 이익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보통 반도체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합니다. 그렇다는 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건 내년 1,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 2분기에 그러니까 지금 D램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D램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면 6개월 선행해서 밀리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1월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멈추는 모습이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겠거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추후로 진짜 지켜봐야 돼요. 뭐 여기가 고점이 여기 저점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쨌건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나씩 모아 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놓쳤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1차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어디서 매도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저도 어쨌건 주변의 개인 투자자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만원 근처에서 팔아야겠다. 10만원 근처에서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다 해요. 왜? 똑같잖아. 이때도 올라갔다가 급락 나왔죠. 지금도 뭐야? 올라갔다가 급락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는다라는 건 아닌데 수요에 대한 사이클이 이때는 디램 사이클이라고 하면 지금 뭐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 디램 플러스 HBM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전부 다 뭐예요? 포재가 겹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월봉이요. 장기적인 추세에서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 텔레그램만 입장을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검색을 하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 왜 중요하다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고점 구간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즉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가볍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매수 타점 그 눌림목 나오면 잡아 드릴 거고요. 또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되는 구간 나오겠죠. 언젠가는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위쪽에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가 D램 관련돼서 증설을 하면 뭐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소부장에서도 웨이퍼 위쪽에 전층 과정, 전공정 과정에서도 웨이퍼 위쪽에 가스를 뿌리는 뭐 ALD나 그죠? ALD나 그 전이가 뭐지? 전에 DLV 어쨌건 최신 공법이 ALD니까 이 ALD 공법을 하고 있는 장비 회사 누구예요?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쪽의 수혜를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가스층 위에다가 그 인쇄 회로를 그려주는 EUV 기업 이 기업이 뭐예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부장도 결과적으로 전층 과정, 그 다음에 노광 과정, 그 다음에 식각 과정이 있죠. 근데 지금 전층 관련 애들이 이번 삼성전자 사이클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죠? 다음에 삼성전자가 10만원 뚫고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뭐가 오를까요? 노광. 전층 과정 다음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장비주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으실 분들은요. 위쪽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잡을 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4만원대 가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 거 대비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나오고 있긴 한데 큰 상승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10,000원 정도? 30% 정도 올라갔는데 다른 애들 2배씩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따라가려면 70%더 올라가야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전공정 과정 중에서 이 전층 과정, 이 가스를 웨이퍼 위쪽에 도포하는 관련주, 이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뭐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토, 그죠? 이 전층 과정 이후에 이 포토 라인을 그려주는 부분들, 소부장 관련주에서도 두 번째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라는 건데 일단 흐름을 좀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와 흐름이 비슷하긴 해요.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내려올 때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네 봐봐요. 얘가 고점을 찍고 나서
보시면은 자, 언제냐? 4월 3일부터 어디까지 내려왔죠? 저점 구간이 거의 밑에까지 보면 2월 5일까지. 25년도 2월 4일. 그죠? 자, 25년도 2월 4일에 삼성전자 주가 얼마였어요? 자, 25년도 2월 4일에 삼성전자 주가 어디였어요? 2월 4일. 2월 4일. 자, 여기였죠, 여기 주가 저점 구간. 그죠? 그 삼성전자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삼성이랑 똑같이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결과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먼저 빠르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못 가니까 못 가다가 얘 여기서 확 튀어 올랐거든요. 이 구간에서. 자, 2월 4일부터 언제까지예요? 2월 4일부터 자,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달에 좀 강하게 상승했어요. 근데 볼게요. 삼성전자 흐름 볼게요. 삼성전자 흐름. 삼성전자 2월 달 어떻게 됐냐? 2월 달에. 자, 엄청나게 강하게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는데 얘는 어떻게 올랐어요? 과하게 올랐어요. 과하게. 그죠? 과하게 오른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요. 자, 이 친구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지금. 자, 원래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올라갔는데 9월 12일 돼서야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9월 12일 언젠데? 여기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보다 빨리 움직이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삼성전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얘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모아놨다. 상승시키기 전에 물량을 모아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매매동향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매매동향 어떤데요? 개인 170만 털렸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진 않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밑에서 굉장히 많이 산 이후에 지금 기관 투자자가 싹 쓸어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기간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죠? 눌렀다가 이제 매집하면서 올리는 거 시총 2조짜리예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세요.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고점도 못 넘었단 말이에요. 다른 소부장 봐봐. 다 뭐 했는데 다 정고점 넘었잖아요. 정공정 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정공정에서도 전층 과정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 뭐요? 이제 찍는 포토 이제 인쇄 라인을 그리는 이제 회로를 그리는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거기 잉크를 만들어 국산화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죠? 010-9201-6329 이쪽으로 반도체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보내라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 반도체라고 남겨놓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